둘이 하나?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예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영화감독 장항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감독이자 요즘에 또 예능인, 또 유명 드라마 작가의 남편으로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이 여러 개를 붙이네요. 예. 사실은 제가 평소에 되게 팬이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옛날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사당패 제일 이제 밑에 있는 그룹들인데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촐싹거리는 걸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예. 쉬는 걸 좋아하시는데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고.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TV를 틀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프로그램 고정으로 하시는 게 몇 개 정도 되시죠? 총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재방송을 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중들의 피로감이라는 게 한 명이 조금 라이징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하고 제 2차, 3차 막 방송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이 있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이제 들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게 요즘 틀만 나오시니까 네. 아, 예능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업은 작가 겸 감독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9월 달에 새 영화 크랭크 하신다고 제가 9월이었는데 이제 접했거든요. 그 같이 하기로 한 배우가 지금 뭐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가 네. 좀 늦어진대요. 아. 배우 없이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10월 중에 네. 크랭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네.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 시작하시면 네. 모든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 이제 하차를 하고 다음 네. 달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그거 두 개는 제가 어떻게 안 하기가 힘들어서 특히 이제 그 김진수 씨, 장현성 씨 제 대학 동기들하고 하는 김전장 TV라고 있는데 그거는 김진수 씨가 불쌍해서 못 그만두겠는 겁니다. 이게 김진수 씨가 다른 일이 없어요. 그 김진수 씨가 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네가 빠지는 순간 그건 끝난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수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어쨌든 시작하시니까 네. 본격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죠.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두 부부가 이혼 조정 신청인가요? 그걸 이제 받으러 법정에 가고 법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공교롭게도 기억을 같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깼더니 이제 결혼도 했다 그러고 부부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남자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난 성공했구나. 기억은 잃어도 취향은 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자는 내가 어떻게 이런 병신하고 결혼을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남녀가 네. 그 조정 기간이 한 30일이 조금 넘어가는 기간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혼하려고 했던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국 이제 부부였지만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이 동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말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네. 어디서부터 짜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한번 제작사에 물어보고. 네.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은 변주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질감 있는 남녀가 뭐 한 지붕 아래 살게 된다든지 뭐 신분과 어떤 그 위치가 다른 두 남녀 피날레에서 로맨스를 꽃피우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1000년 이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섹스피어 시대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 변화를 주느냐 그 시대에 맞춰서 다른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맥락에 따르면 네. 그 감독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결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감사합니다. 그게 좀 더 예. 그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영화 일정을 늦추게 만든 배우 이름은 공개하실 수 없으시죠?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네. 그 뭐 남주인가요, 여주예요? 남주입니다. 또 요즘 확 떠갖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남주인 걸로 네. 기대할게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영화 연출 데뷔작이 2002년 라이터를 네, 켜라잖아요. 네. 좀 다소 찌질한 인생들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펼치게 되는 네, 소동극. 네, 네. 이게 장 감독님의 특기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동감하시나요? 네. 뭐 제 스스로가 그런 분들한테 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반장을 해본 적도 없고 부반장을 해본 적도 없고 반에서 간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락부장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역시 뭐든지 장자 들어가는 건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평균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평균 이하의 사람들한테 애정이 있고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애정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게 입봉작인데 굉장히 잘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이 뭐 이른바 얘기하는 서포머 징크스라는 것을 굉장히 혹독하게 앓으셨다. 네네네. 먼저 감독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이거 두 번째 작품인데요. 아무쪼록 그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분 좋게 보시고 그리고 극장 사장님들도 오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영화 좀 많이 열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돌이켜 보시면은 You just 그 can't 시절이 굉장히 힘드셨죠. 어떠셨어요? 근데 뭐 힘들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굶어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나름 작품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 히트작이 크게 없었던 거고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데뷔작이 대표작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그 한 10명 꼽으시면 6명이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그걸 얘기하면 지금 그분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아무튼 대충 쳐보시면은 예.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은가요? 그러니까 데뷔작이 굉장히 잘 되고 그 이후의 작품들이 데뷔작만큼 성공을 못하는 것과 데뷔작은 완전 망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되는 것과 뭐 당연히 후자가 더 이제 좋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명언이죠.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러니까 화투는 뒤에 붙어야. 화투는 뒤에 붙어야. 그렇죠. 예, 그렇죠. 판이 끝나기 전에 돈 따는 사람이 진짜 승자거든요. 근데 데뷔작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뭐 다 잘 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봐도 그 박찬욱 감독님 또 데뷔작 두 번째 작품까지 전부 흥행 실패했거든요. 봉준호 감독님도 그 플란더스 걔도 정말 엄청난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준익 감독님 이런 분들도 사실 초반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훨씬 더 좋은 작품들 그리고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는 화투는 뒤에 붙어야 초반에 성공이 반드시 유쾌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를 켜라 하신 다음에 이제 작품 뭐 불어라 봄바람도 연연하시곤 했지만은 그 중간에 하다가 엎어지신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 엎어졌던 것 중에서 이거 진짜 아깝다. 요거 잘 됐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꼽으시면. 그런데 네. 그 1954년도에 그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첫 출전을 하거든요. 일본하고 예선전을 펼치는데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어웨이를 두 번 하거든요. 해방이 된 지 36년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병무대에서 그런 얘기 지금 청와대에서 집에는 못 돌아오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 정도. 만약에 네. 질 거면 현해탄에 몸을 던져라. 현해탄에 몸을 던져라. 죽어라 이거죠. 만약에 일본 놈들한테 그때 당시 표현이죠. 일본 놈들한테 질 거면 돌아온 배에서 몸을 던져라. 죽어라. 그 정도로 싸워라. 뭐 이렇게 해서 예선을 일본은 1승 1무를 해서 극적으로 이기게 되거든요. 멀리 일본 동정에 원정하여 일본팀을 물리치고 극동지대 패권을 장악한 우리 축구 선수단 일행이 시민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 3월 23일 아침 서울에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죠.
일본이 이겼으면 됐지. 월드컵이 뭔데? 정말요? 예, 왜냐면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어. 돈이 진짜. 없었구나. 예, 돈도 없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들은 국민의 어떤 힘을 주고 이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이 축구협회와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정부 지원 없이 그 스위스로 쭈리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구나. 험난했어요. 그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 가 일진 이진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비행기 표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군용 수송기를 갈아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진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게 경기 당일 도착을 해요. 잔디를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축구장에 잔디가 있는 걸.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를 이제 벌이면서 세계 기록을 세우거든요. 이 가장 대패한 그 9대0 막 7대0 이렇게 져요. 그 골키퍼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최다 실점을 했던 당시에 골키퍼가 그분도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조국의 치욕을 안긴 것 같아서. 이분들은 가슴 아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고 이 선수들도 부족했고 다 그날 당일날 도착하더니 이틀 전 도착했던 선수들이 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후반전에는 11명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 7명만 뛰게 되거든요. 수적인 열세, 그리고 체력적 열세, 기술적 열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골키퍼 분한테 들었더니 마지막에 이제 공을 딱 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골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 공이 나한테 조금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자주 미드필더들이 오니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경기장 필드에 쥐가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뻥 차면서 2002년 홍명보 선수가 찼던 페널티킥으로 바뀌길 바랬는데 아니, 얘기 들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인데 네.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 내용에 네네. 대해서는. 근데 그건 왜 엎어졌어요? 당시에는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54년도 서울을 재현해야 되고 54년도 일본 하네다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54년도 스위스 쭈리를 만들어야 되고 54년도 스위스 쭈리에 있는 잔디구장. 스타디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CG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CG를 해도 CG 비용도 사실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 자본을 견뎌낼 만큼의 제가 대단한 감독이 아니었다. 지금은 기술도 발달했고 네, 감독님의 명성도 올라갔고 네.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게 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게 피파에서 피파에다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피파에서 영화 제작비의 한 얼마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요구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어마어마하네요. 화면 자체를 쓰는 권리를 그 당시 기억으로. 그리고 그 돈을 주어도 아마 허가가 났지 않았을. 그건 대한축구협회랑 다른 문제. 예,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영화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감독님, 좋은 감독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라서 영화로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아깝네요. 네. 제가 들어도. 네, 네. 그 영화에서 배우들이 굉장히 열연해서 돈을 굉장히 받았으니까 열연을 하죠.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열연을 안 하는 분들은 나쁜 놈이에요. 강하늘 씨를 딱 보면 몸이 알고 타고난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하늘 씨가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